불편한 점이 없거나 부부싸움 한 번 없이 사는 부부가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그런 사소한 다툼들이 쌓여가지고 이혼까지 가기도 하잖아요. 누님의 말씀이 이제 맞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신유준 이 변호사님이 다양한 이 부부들 이 사례를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만나보죠. 이제 막 마흔이 되신 여성분의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마흔이요? 네, 이제 막 마흔이 된 거예요. 두 딸을 키우면서 남편이 너무 자상해요. 그래서 두 딸과 함께 남편과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오시더니 얘야, 아들 하나 낳을 생각 없니? 셋째 낳을 나이 충분한데 아들 하나 낳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 원하셨구나.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괜히 하시는 말씀이시겠지. 지금 마흔인데라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느 날 남편 앞으로 우편물이 왔어요. 우편물이? 네, 우편물이 왔어요. 근데 야. 법원에서 왔어요. 어머. 법원에서. 도대체 남편에게 온 우편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머 무섭다 갑자기. 남편은 왜 갑자기 우편물을 법원에서 왔다니까. 법원에서? 어. 남편에게? 어떤 뭘 위반을 했든지 네. 뭐 빚을 졌든지 네. 뭐 그런 거 아닐까? 맞아요. 차라리 뭐 그게 낫지. 빚 갚아라 이 정도, 요 정도 소장은 괜찮아요. 왜냐면 빚 갚으면 되니까요. 그럼 다른 그런데 혼인빙자. 남편에게 온 소장이 다름 아닌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 왜? 뭐야? 내가 당신 아이를 키우고 있다. 양육비를 달라. 증액해 달라. 애가 또 있어. 소송인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러면 두 집 살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심지어 초혼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사실은 남편이 결혼 전에 결혼할 뻔한 여자가 있었고요. 어머. 그 여성분이 임신을 했는데도 어머. 시어머니의 완강한 반대. 안 돼! 라고 해서 결국 결혼은 못했어요. 뭐야?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본인의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연락할까봐 이제 양육비라고 월 30만 원씩 보내줬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몰래. 그런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 아이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유, 세상에. 네, 그 아이 우리 집 장손이고 나는 양육비 매월 줬는데 권리가 있으니까 그 아이를 좀 만나야겠다. 라고 하니까 그 여성분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이제 와서 월 30만 원 줬다고 아이를 만나겠다라고 하니까 그럴 거면은 양육비 제대로 지급을 받아야 되겠다.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리고 양육비 소송의 상대방은 아이의 아빠니까요. 아이 아빠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분은 웬일입니까? 너무 정말. 천천평력이네. 네, 두 딸에게 응. 갑자기 오빠가 생긴 거예요. 어. 그럼 이 정도면은 이혼이 아니라 혼인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연입니다. 그러네요. 네. 아 근데 이거는 결혼을 취소할 수도 없는 게 딸이 둘이잖아. 그렇죠. 이미 그분은 결혼을 해서 딸까지 둘인데 남편이 그 전에 애가 있었다고 해서 이혼하면 이분만 또 손해잖아요. 이거는 그 남자분도 남자분이 이상하지만 잘못했고 어머니도 잘못. 어머니가 너무 예, 엄마가 그걸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맞아요. 만약에 네. 지금 이쪽에서 나는 결혼 없던 거로 하겠다, 취소하겠다라고 네. 하면 취소가 될 것 같은데. 네, 그 혼인 취소에 대해서 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네. 고민이 너무 많이 되잖아요. 네. 내가 혼인한 게 너무 억울해서 이거 혼인을 취소시켜버리고 싶다. 내 딸들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아빠는 마찬가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 혼인 취소는 남편이 이걸 속였어야 돼요. 근데 남편이 만약에 여기서 나도 임신한 건 몰랐다라고 한다거나 어머니가 전부 다 관여한 거고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건 아니다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혼인 취소 사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명하는 남자면 더더군다나 같이 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그렇지만- 남자가 알았어요? 임신했던 걸? 이 남자는 몰랐다고 발뺌을 하죠. 그렇지, 이 가정을 결국에 지켜야 저는 되니까. 몰랐어요. 그렇죠. 이러겠지. 나는 절대 몰랐고 나는 연락한 적도 없고 이 발뺌을 하죠. 그런데 뭐 이혼 사유는 됩니다. 이혼은 사유는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저런 과거를 알게 됐다. 그래서 못 살겠다. 혼인 취소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혼인 취소는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돼요. 법원에. 상상만 해도 이 배신감이 몸에 부들부들 떨립니다, 진짜. 네. 이번 사연은 예.
30대 중반 여성분이에요. 네. 이 이제 사연자는 소개로 만났는데 좀 꼼꼼한 성격 그리고 또 자상해. 그러니까 안 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랑 딱 결혼을 바로 하고 너무 이제 이 부부 관계도 좋고 그리고 이 부부 동반 모임도 자주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좀 바쁘다고 하면서 좀 차가워졌어요. 스킨십도 예전 같지 않고 차가워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 차를 타고 같이 가는 중에 남편의 전화가 와요. 근데 거래처 김 사장 이렇게 전화가 뜨는 거예요. 아 벌써 이상하다. 받아! 그때 남편이 안 받아도 되면서 거절을 딱 누르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야. 그냥 이름을 써놓는 게 낫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래처 김 사장이 너무 궁금하니까 아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버튼을 눌러봅니다. 몰래, 남편 몰래. 남편 몰래 버튼을 눌러봐요. 눌러보니까 목소리가 여보세요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내가 아는 목소리야. 너무 내가 아는 목소리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럼 알고 여자애 봤더니 내 20년 지기 절친. 어머. 미쳤네, 미쳤어. 에이, 정말 정확하게 뭐 들리는 말도 거예요. 안 돼, 진짜. 네. 그런데 둘 사이에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서 핸드폰을 이제 보니까 문자한 것도 보여. 연락한 게 다 보이는데 연락한 열받네. 남편이 나에게는 그렇게 무뚝뚝하게 말했는데 이 내 친구에게는 달링 여봉봉 애기야 일어났어 막 이렇게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람이 왔고 순간적으로 이 바람에 빠진 나머지 사실은 꼼꼼했던 성격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렇지. 네, 사실 그 친구도 유부녀예요. 아니, 유부녀라고요? 네, 그 친구도 유부녀예요? 유부녀예요. 부부 동반 모임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둘이서 아니 부부 동반에서 만나가지고 부부끼리 만났는데 딴 남자한테 딴 여자한테 신경 말이 쓰는데 돼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되겠죠. 이혼 돼야죠. 이혼 됩니다. 믿음이 이혼 안 될것 같아. 되는데. 여자 네. 아내가 너무 이거는 자기 절친한테 맞습니다. 위자료까지 받아야 될것 가만히야 같아. 못 있지. 맞습니다.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을 수 있고요. 받아요. 남편에게도 받을 수 있지만 저쪽에다. 친구한테도 받을 수 있고요. 받아야지, 받아야지. 그리고 이제 그 친구의 여성분도 그렇죠. 여성분도 사실 유부녀이기 때문에 그 여성분의 남편도 내 남편에게 그리고 자기 이제 위자료를 부인한테도. 자기 부인에게도 그럴 것 위자료를 같아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겠네. 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바람필 자격도 없는 네. 지상렬 씨는 혹시 바람 핀 적 있어요? 아 결혼을 안 해요? 아 결혼을 안 해요.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바람이야. 이러면서. 진짜 환 얘기예요. 근데 이제 뭐 다양한 부부들의 이제 사연 얘기를 이제 저희가 만나봤는데 오늘 뭐 두 분 이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좀 글쎄요, 제가 뭐 주변에 저런 분들이 있다는 걸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살았었지만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 제가 결혼을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은 안도의 마음은 들고요. 아내가 좀 더 고마운 사람이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그렇죠. 현영 씨는 뭐 어떠셨어요?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그냥 저희 부부는 항상 평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평범하기 때문에 뭐 권태기, 뭐 이렇게 남들이 겪는 그런 것들을 다 겪는다고 생각해서 그냥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